원전들이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눈에는? 26개요. 아니요, 몇 군데 있는 것 같나요? 네 몇 개 지역에 있나요? 군데? 그렇죠. 그림상으로는 딱 5개 있어 보이죠. 이게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과 불평등을 사람들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 그 위험이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험을 용인한다라는 것이 사실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인데 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결정하지 않아요. 법률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그 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이 이제 그 위험을 용인하고 있는 이 지역들이 이렇게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위험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이거든요.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이 마치 5개로 보입니다. 그렇죠? 5개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 고리 원전이라고 되어 있고 세월 원전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사실 한 지역이에요. 이 천주교를 비롯해서 이렇게 종교계 이렇게 생명평화 순례단이 이 발전소 지역을 이렇게 이 순례를 하게 될 때 부산을 꼭 방문하시는데 그때 보게 되는 발전소가 고리 원전과 세월 원전인데 이 발전소는 붙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부산과 울산 경계 지역에 있어가지고 핵발전소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울산까지 걸쳐서 이렇게 발전소가 쭉 이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한 군데 지역에 있고 그렇게 발전소가 지금 10기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10기가 있고 이게 한 군데 지역 그리고 월성 그리고 한울 그리고 한빛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지도상에서 발전소가 마치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위에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소 이름들이 고리 원전이죠. 세울 원전입니다. 월성 원전이고 한울 원전이고 한빛 원전이에요. 이 중에 고리 원전이나 월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발전소를 만들 때부터 그 발전소 이름이 고리 원전이었고 월성 원전이었어요. 그 이유는 고리 같은 경우는 고리라는 마을에 핵발전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고리 원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월성이라는 곳은 여기가 예전에는 월성군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발전소 이름이 월성 원전이라고 지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요 위에 있는 한울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발전소 이름은 울진 원전이었어요.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에 이 발전소 이름은 영광 원전이었어요. 이 두 개의 원전에 비해서 요 두 개의 원전 이름 듣는 순간 뭐 어디에 딱 떠올라요? 지역 어느 동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죠. 이 발전소 이름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발전소 이름들이 다 변경되었어요. 물론 이 핵발전소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너무나 부정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요, 핵발전소 사고가 나고 어머니 크게 타파잖아요. 기장에서 팔고 있는 미역들이 안 팔려요. 횟집에 손님들이 안 와요. 기장 멸치 안 팔려요.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통해서 발전소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만 이 발전소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한수원의 이해도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한빛 원전이라고 해서 한참 생각해. 그 발전소 어디 있지? 어디 있는 발전소라는 거야? 그나마 우리는 타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발전소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려고 하고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많은 국민들은 한빛 원전에서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한빛 원전에서 어린아이 키만큼만한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도 이제 시민들은 그 발전소가 어딘지 몰라요. 왜? 이 이름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발전소 이름이 한울 원전으로 바뀌고 한빛 원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리 원전, 월성 원전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
애초부터 저 이름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발전소들이에요. 심지어 부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고리 원전 뭐라고 얘기하면 부산 인근에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산에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 이름을 통해서는 이게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최근 2, 3년 전에 요 그 고리 핵발전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어진 발전소가 행정구역을 넘어가서 울산으로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부지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리고 그 부지에 있는 발전소 이름을 새로 바꿨습니다. 해울 원전이라고. 이거는 애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을 아예 지역을 떠올릴 수 없도록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지역들 이렇게 고리, 세울, 월성, 한울, 한빛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소 사이트가 5군데가 있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어딘지 모르겠다. 부산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아까 그 고리 핵발전소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TV 토론회나 이런 데 종종 이렇게 나가면 핵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막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고치지 않는 이상 나랑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핵발전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용어를 똑바로 쓰지 않으면 난 다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름을 똑바로 써야겠다. 저기 이준택 교수님께서 와 계신데요.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이 아니다. 핵발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원전이라는 표현보다 핵발전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요 핵발전소가 있는 이곳이 고리 핵발전소 지역이고 고리 핵발전소입니다. 요 전체를 두고 고리 핵발전소 주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리라는 마을에 여기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그리고 원래 그 다음에 순서대로는 이 발전소거든요. 원래는 처음 계획할 때는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였어요. 자, 여기가 경계가 요 밑으로는 부산이고 요 위로는 울산이에요. 그래서 고리 1, 2, 3, 4, 5, 6.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 8, 9, 10 이렇게 돼요. 그죠? 어때 보여요? 나 보이죠? 그러니까 마법을 썼습니다. 즉, 이 일종의 사회 정책인 거예요. 위험을 가리기 위한. 사람들이 위험이 적다라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다라고 인지를 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여기서 또 적용이 됩니다. 고리 1, 2, 3, 4 가다가 신고리 1, 2, 3, 4, 5, 6 이름 바꿔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쪽에 있는 발전소들이 해울 원전이라고 또 이름도 새로 바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리 1, 2, 3, 4, 신고리 1, 2, 해울 1, 2, 3, 4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 이제는 부산에는요 핵발전소가 6개 있고 어떤 분은 4개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2개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또 저 위에도 울산도 4개가 있구나 이렇게 이름상으로 표상으로는 더 이상 이 위험이 굉장히 큰 위험이다라고 느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 이 고리 1978년도에 고리 핵발전소가 처음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있는 마을에 있는 고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야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일부는 부산에 있는 어느 마을 그리고 일부는 가까이 울산에 있는 마을로 여기 골매라는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고리 1호기 처음 지어졌을 때. 자, 근데 이쪽 동네에 지금 뭐가 있나요? 신규 핵발전소가 지어졌죠? 처음에 고리 1, 2, 3, 4 지으면서 고리라는 마을 사람들을 다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신고리 1, 2호기 건설을 1, 2, 3, 4 건설을 하면서
효암과 비약이라는 곳의 마을 주민들을 전체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골매는 실리라는 마을 안에 골매 부락 마을 안에 이제 한 부락인데 실리라는 마을에 사실 이렇게 신고리 1, 2, 3, 4가 들어섰을 때 실리 마을의 40%가 발전소 부지 안에 편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서면서 이 실리 마을이 또 발전소 안으로 이 부지가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골매 사람들이 또 이사를 가야 됐어요. 즉 고리 1호기로 인해서 이주를 갔던 사람들이 골매로 이주를 했는데 신고리 5, 6호기로 인해서 이 골매분들은 또 이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햇발전소로 인해서 계속 쫓겨나는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그리고 핵산업계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산에 6개의 핵발전소가 있고 울산에 4개의 핵발전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핵발전소 지금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발전소 지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핵발전소 가장 가까이에 길천마을이 있고 그리고 핵발전소 가장 가까이에 실리마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산에 있는 지금 부산 지역의 핵발전소 관련된 그 현황들이고요. 여기까지가 행정구역상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에 핵발전소 6개 있습니다. 뒤에 있는 요 울산에 있는 핵발전소는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라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부산에 있는 발전소는 여기에 이 6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울산은요 핵발전소가 지금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울산은 이렇게 고리 핵발전소 10개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 위쪽의 경계선에는 경주에 있는 월산 핵발전소 거기 6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고 거기는 폐기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핵발전소 반경 30km 안에 울산은 16개의 핵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법률상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이 지역에는 핵발전소가 4개밖에 없어요. 안 위험하죠. 요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민할 수 있는 위험으로 그렇게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얘기를 좀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요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1945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복을 떠올리십니까? 그렇죠. 광복. 어떻게 광복할 수 있었나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 무기가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광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탈핵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1945년은 다르게 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야만의 무기인 핵 기술이 처음 사용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1958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45년인데요. 지금 우리가 2024년 지금 끝이잖아요. 내년이 되면 몇 년이 되는 겁니까? 80년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야만의 이 파멸의 기술이 사용이 된 지 80년입니다. 1958년은요. 사실 거의 한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경험을 실제 우리나라의 원폭 피해자들, 핵무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발전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원자력 법을 처음으로 만든 해입니다. 그게 1958년이고요. 그리고 7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78년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제일 먼저 가동이 된 고리 1호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이 된 해가 1978년입니다. 50년 되었습니다. 50년. 이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핵 기술이 사용된 지 80년이고 이게 1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인류의 고대의 지혜와 용기와 힘을 모아서 100년이 되기 전에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입니다. 거의 80년이고 100년 안에는 멈춰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아까 사토시께서 그 일본의 그 핵 폐기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핵 발전의 전체 과정을 생각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전기가 생산되어서 우리 집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라는 거를 보통 이제 해결력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하려면 채굴을 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채굴을 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다 채굴을 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여오게 되는데 부산으로 들여와서 그것을 대전에서 핵연료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핵연료를 가공을 해서 아까 얘기한 이 4개 지역에 그 핵연료를 다시 보내서 그 지역에서 발전소를 운영을 하죠. 거기에 있어서 발전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다 이제 가동을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폐기물이 남았죠.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요 이야기.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 폐기물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여기 이제 관로로 해서 제가 송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우리 집에 전기가 오기 위해서는 이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우리 집에 전기가 오기 위해서는 송전이라는 과정도 같이 필요합니다. 요 이야기는 오늘 좀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실제 요 2가지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핵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요 2개의 과정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핵산업을 이렇게 전개해오고 확장을 해오는데 지역에서 일어난 큰 싸움의 큰 2가지 맥락입니다. 정부가 핵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설을 추진해왔고 그리고 핵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부산의 반핵운동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어쨌든 고리 1호기, 즉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제일 먼저 들어선 지역이고 핵발전소가 제일 먼저 가동이 된 지역입니다. 1978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에서 이 반핵운동이 시작이 된 것은 보통 1988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반핵운동은 그렇게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이 반핵운동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986년에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이전에는 이 핵 발전소가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 인지를 못했어요. 체르노빌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주민들이었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시작하고 난 뒤로부터 지역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장의 변화가 생겨요. 따뜻한 물 계속 내뿜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기형어가 나타나고 기억 가축이 나타나고 혹은 동네에 뇌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영광의 사례인데 이렇게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서 그것이 그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고 방사능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오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서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그때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이 핵발전소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산에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사실 그때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독재 시대를 끝내고 이 민주사회를 만드는 것이 한국 사회의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 주민들의 이 어려운 상황, 이 처지를 가지고 사실 한국의 이 그 사회 운동이나 혹은 이제 시민사회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80년 이후에 민주사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조금씩 이제 여유를 가지면서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이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부산에는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핵발전소가 가동을 하면서 생긴 핵 폐기물들을 아까 길천마을 기억나십니까? 고리 핵발전소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인 길천마을에 야산에 파묻었다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주민들 마을에. 물론 주민들 마을에 갖다 파묻은 건요. 그 핵연료는 아니에요. 핵연료는 아니고 이 발전소 안에서 썼던 장갑이라던가 그것을 포함을 해서 미량의 방사능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을 이렇게 갖다 버렸는데 가난한 시절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다라이를 보고 그 고무 장갑을 보고 가져다 썼어요. 김장당 보고. 그 시절에는 그렇게 이렇게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야트막하게 내다버린 지금은 전문적인 용어로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저준위 핵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이렇게 걸쳐보니까 장갑인 거예요. 다라인 거예요. 그거 들고 집에 와가지고 김장 담그고 생활하고 그런 생활을 꾸렸어요. 그거를 이후에 어쨌든 그것이 이제 핵폐기물이다라는 거를 주민들이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되면서 지역에서 몇 군데 이런 이제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놓은 것들을 주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산 지역에 처음으로 이때 그 간행군독에 좀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민들은 이 핵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이때는 고리 1, 2, 3, 4, 5기가 건설이 거의 다 끝난 시기여서 지역의 그 경제적으로 이제 피해가 좀 크게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건설붐이 그전에는 한참 불었었어요. 핵발전소 건설하려고 정부에서 많은 농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고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발전소 건설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물밀듯이 싹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건설을 할 때는 몰랐는데 건설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이제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던 시점에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근데 이것을 결국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냐면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줬어요. 해수욕장이 없어지니까 돈으로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에 빈집들이 많으니까 보상을 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한전은 자기들 것도 같이 챙겨갔어요. 이미 이때 발전소를 10년 이상 다 가동을 하면서 아까 핵폐기물 불법 매립했잖아요. 왜 불법 매립했을까요? 창고가 가득 찼거든요. 안에 발전소 안에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넣어놓는 그 창고가 이미 가득 차고 있었어요. 10년 정도 가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 발전소 안에 네 번째 이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을 합의를 해주고 그렇게 그때 당시 벌어진 일들을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민들 간의 일이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이 핵발전소가 지금 이 지구리 지역에 있고 이게 우리 안전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문제의식들로 이렇게 시민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좀 발휘된 사건이고요. 그 뒤에 199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장에 핵 폐기장을 짓도록 하는 그 유치운동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핵 폐기장 반대 운동이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핵발전소를 가동을 한 지 10년 정도가 훨씬 더 지났고 이때 86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핵 폐기장 이 부지를 정하기 위한 여러 이제 정책들을 펴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 핵 폐기장을 이렇게 이 정부가 선정한 지역들에서는 이 주민들이 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싸우는 바람에 이 핵 폐기장이 줄줄이 이렇게 우산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방금 이제 사토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돈 주겠다. 핵 폐기장 받아들이면. 그랬더니 이 기장에서도 이 핵 폐기장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이 그룹들이 생긴 거예요.
이 그룹들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는 핵폐기장에 들어서겠구나라고 이렇게 반대 운동이 급속하게 일어났는데 6천 명이 모여서 주민 6천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경찰서도 불태웠고요. 그리고 이 유치를 주동하던 찬성하는 사람들의 집을 완전 포위해서 오살도로 만들었어요. 더 이상 이 동네는 오살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어쨌든 그때 지역의 부산에서도 이 핵폐기장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을 부산에서도 같이 주민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때 핵 단지와 저지 운동이 이제는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는 이제는 지역에 핵 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리 1, 2, 3, 4,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미 이 고리 1, 2, 3, 4, 5기 말고 이때는 이미 전국적으로 고리, 경주, 울진, 영광 이렇게 4군데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미 81년도부터 정부는 전국의 9개 지역에 신규로 핵발전소 지역을 선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체르노빌 사고가 나면서 그들 지역에서 이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역을 어떻게 망치고 이 지역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릴지 모르니까 이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온 건데 그렇게 발전소 부지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돈을 줄 테니 기존에 있는 발전소 지역들의 기존에 있는 발전소를 더 짓도록 하는 거였어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고리 1, 2, 3, 4, 5, 6, 7, 8, 9, 10 요때 그 일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울산 부산의 기장과 그리고 이제 인접해 있는 울산의 서생면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거의 한 10년이 넘게 이 싸움을 했었어요. 거의 1997년에서 2005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이 싸움을 진행했었는데 결국 졌어요. 왜냐면 주민들이 그렇게 저항을 하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도 돼.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이 핵발전소를 추진하고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한 이 과정들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주민들의 저항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부산에는 그렇게 이때 당시에 신고리 1, 2, 3, 4, 5기까지 총 8개의 건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산과 울산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핵단지와 저지 운동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법률적인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모두 이제 끝나버린 거죠. 져버렸어요. 그때 주민들을 비롯해서 환경단체들 역시 반핵운동 역시 이 싸움이 정말 힘들구나. 우리는 계속 시달려왔어요. 88년부터 94년, 97년에서 2005년 그리고 법률로서 이렇게 핵산업계를 지지하고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제도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 보니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 2006년과 2007년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이제는 핵발전소를 신규로 더 짓는 것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을 하는 일을 또 처음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는 이것을 수명 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명 연장 반대 운동을 저희가 하기는 했지만 이미 굉장히 많이 힘이 빠졌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동의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그 시민단체 내에서도 이 수명 연장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을 크게 확장시키지 못하고 좀 싸움이 어쨌든 좀 그렇게 져버리는 형태로 끝나버렸었는데요. 요 국면을 지나면서 한국의 반핵운동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었냐면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에 폭발적으로 형성된 반핵운동이 요 기점을 지나면서 거의 했다, 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사실 반핵운동을 하는 사람이 10명도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체르노빌 사고가 1986년에 일어났습니다. 86년, 96년, 2006년
거의 20년 만에 사실 반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사라져버리는 상황으로 좀 이어진 거죠. 난 이것이 지금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다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